지난 시간에 불국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석불사, 석굴암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석굴암이라고 하는 이 절은 아주 독특한 그런 이 기획과 독특한 어떤 건축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절이죠. 이 절은 지금은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굴 안에 부처님을 모셔놓은 형태지만은 지금의 이 굴은요, 인공석굴입니다. 본래 자연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돌 하나하나를 쌓아서 굴을 만들고 그 굴 안에 부처님을 안치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예는 사실 그 연원을 인도에 있는 아잔타 석굴에서부터 찾아야 될 겁니다. 물론 우리와 같은 그런 인공석굴은 아니지만 아잔타 석굴에서부터 발전되어서 중국의 운강 석굴 같은 대동에 있는 그 아름다운 석굴 사원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불국사와 석굴암이라고 하는 절까지도 창건하게 된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석굴암은 처참하게 파괴가 돼 있어서 일제시대 때에 그것이 이제 그 우연한 기회에 발견이 돼 가지고 그 당시 사진을 보면은 완전히 이 절이 다 무너져 가지고 지금 보시는 본전불이 노천에 그냥 노출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으로 참 비참한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이 석굴암은 들어가는 입구에 이제 그 금강 역사가 아주 험준한 모습을 가지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 금강 역사가 우리를 마주보고 있고 그 다음에는 들어가면서부터 양쪽으로 제석천, 대범천, 문수, 보현 이 네 성인을 이제 부각시키는 그런 조각을 해놓았고, 그 다음에 이제 석굴암의 본전입니다. 본당으로 들어가게 되면 곧바로 부처님을 뵙게 되고 그 부처님의 그 좌우로 10대 제자를 묘사해 놨죠. 참 그 표현이 아름답고 정말 걸작 중의 걸작이라고 할 만하죠. 그리고 앉아 계신 본전불의 바로 뒤편에 있는 것이 11면 관세음보살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그림으로 오는 11면 관세음보살을 자주 볼 수 있을런지 몰라도 돌에 조각한 것으로서는 거의 유일무이한 그런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본당의 위에 올라가 보면은 그 위층에 감실이라고 하는, 제가 전문 용어를 썼습니다만 감실이라고 하는 것은 큰 바위를 파고 들어가서 방을 만들고 그 방에 각각 조상들을 안치한 겁니다. 저는 이제 거기에서도 2개 정도는 조상이 지금 없어진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 또 그 중에서도 분명히 이제 존명을 알 수 있는 불상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침상에 누워있는 듯한 모습을 그렇게 묘사한 분은 유마거사겠죠. 이제 병상에 있는 분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 될 거고, 자, 그러면은 전체적인 이 구조를 놓고 봤을 때 아니 어떻게 그 옛날의 건축 기술로 못 하나 쓰지 않고 세면을 바르지 않고 이 거대한 인조석굴이 완성될 수가 있을까? 이건 기하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걸 완성시킨 김대성이라고 하는 인물도 참 대단한 어떤 식견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의 모습으로 석굴암이 이제 복원이 됐는데, 복원되고 난 다음에 석굴암에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이 석굴암에 하도 많은 관광객과 참배객들이 들락날락하고 들락날락하다가 보니까 이게 일종의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인조석굴 안에 들어오는 출입문 아주 좁은 거 하나 이외에는.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뿜는 입김 때문에 이 입김이 모여서 물방울을 이루고 계속해서 거기 계시는 부처님들과 보살님들이 땀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땀이 자꾸 흘러내리다가 보니까 이 1000년이 넘는 아름다운 조각품들이 손상이 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물이 흘러내리니까.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느냐. 참 많은 고민을 하다가 에어컨을 트는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석굴암을 밀폐시키고 에어컨을 틀어서 일정한 온도를 섭씨 20도 정도를 300의 순날을 유지하도록 해보자. 처음에는 효과가 좋은 것 같았는데 한참 지나다가 보니까 에어컨의 이 미세한 진동이 석굴암의 전체 구조에 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게 또다시 무너질 수도 있겠다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된 거죠.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석굴암은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의 문화재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유네스코에서도 관심을 표하고 참 이거를 어떻게 하면 영구 보존하느냐.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이게 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석굴암을 폐쇄를 했습니다. 폐쇄를 하고 유리 창문을 통해서 밖에서만 우리가 부처님한테 참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는데 참 이게 속상하죠. 바로 옆 면전에 있는데 그래도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들어가실 수도 있을 겁니다. 가서 주지 스님 뵙고 꼭 참배드리겠다고 부탁을 하면은 아마 거절 못 하실걸요. 그래서 한번 다녀오시고 직접 그 부처님을 뵙는 것이 얼마나 큰 영험이 되겠습니까? 또 하나 이제 이 석굴암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작고하신 동국대학의 황수영 교수에 의해서 제기되었던 석굴암의 본전불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주장한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김대성이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세운 절이니까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라면 아미타 부처님이 맞지 않느냐. 또 그 부처님이 응시하는 데가 어디냐? 동해바다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거꾸로 보니까. 그래서 동해바다를 내려다보게 되니까 결국은 문무왕하고도 관련이 지어지는 거고 이건 결국 아미타 부처님일 가능성이 높다. 또 아미타 부처님이 이제 확실하다고 하는 증거는 11면 관세음보살과 보현보살이 같이 모셔져 있으니까 대개 우리가 삼존부를 모실 때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인 경우에는 문수보현이지만은 아미타 부처님을 모실 경우에는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모시니까 11면 관음이 뒤에 계시니까 그것도 논리적으로 맞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제 황 교수께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래도 서방정토 극락세계인데 그러면은 이분이 서쪽에 계시는 게 원칙이지 지금 동쪽에 계시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이 조금 그 학설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황 교수가 뭐라고 저한테 말씀하느냐 하면 부처님은 분명히 동쪽에 계시지만 저라는 우리는 서쪽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쪽에 계시는 분이 맞다. 그래서 제가 뭐 끝까지 저희 뭐 은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끝까지 반론을 펴지는 못했는데 그 당시 살아계셨을 때에는 그러나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미타 부처님이라기보다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맞을 것 같아요. 10대 제자를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다면은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면 족한 것인데 10대 제자는 서가모니의 제자들인데 이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석굴암이라고 부르는 절은 말 그대로 한국의 불교 예술을 대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절이고 또 왜 이렇게 불국사 석굴암과 같은 이 토함산 일대가 중요했느냐 신라 사람들한테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는 한반도의 상당히 외진 곳에 있는 데다가 동해바다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의 침입이 있었을 경우에는 토함산이 무너지면 경주는 그냥 그대로 함락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라 사람들이 제일 우려했던 것은 일본인들의 침입을 어떻게 막느냐. 그래서 그곳에 부처님의 힘으로 우리가 이 조국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잠재되어 있는 것이 바로 불국사와 석굴암 이 두 위대한 사찰을 건립하게 된 계기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석굴암, 석불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